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 일반화의 전략입니다. 자극 일반화의 전략을 보시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지도함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목수가 빠졌습니다만 목적으로 뭔가 하면 신호등 건너기입니다. 신호등 건너기. 자, 신호등 건너기를 할 때에는 실제 신호등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신호등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손을 들고 신호를 건너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뭐 복도에서 사람하고 마주칠 때 인사를 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할 적에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또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하루 일과 중에서 가르침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먹는 시간에 간식의 양이 부족해서 선생님 보고 더 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더 주세요 말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과자를 더 준다면은 그것은 강화도 되고요.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치약이 다 떨어져서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 보고 치약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것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직접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 상황을 일반화 장면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신호등 건너기 같은 경우는요, 실은 힘들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신호등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요. 학생들도 불편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 일반화 상황과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여기 예를 하나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경찰 지시 따르기를 지도할 적에는 교사가 경찰복을 입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경찰의 지시 따르기를 실제 상황에 가서 그걸 훈련하는 거는 참 웃기는 거죠. 예. 일부러 경찰 찾아가야 되고요. 경찰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경찰이라는 걸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물리적 증거라기보다는 물리적 자극. 그러면 그게 이제 경찰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찰복을 선생님이 입으시는 거예요. 경찰복을 선생님이 입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도를 하는 거죠. 그 지시에 따르도록. 그러면 그 아이가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갔을 적에 경찰복을 입은 분이 이 아이에게 지시를 하면 잘 따르게 되겠죠. 예,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양한 상황을 이용함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킬을 지도할 때에 여러 상황에서 지도하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를 지도할 때는 교실, 복도, 특별실 등에서 지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지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하지 않았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현관이라든가 학교 정문 앞 이런 곳에서도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도식 관련 자극을 통합함. 이거는 뭔가 하면 그 표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자동 판매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를 잘 쓴다는 것은 돈을 넣는 곳에 돈을 넣는 것과 물건을 꺼내는 것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 이 두 가지 자극만 잘 찾아내면 웬만한 자동 판매기는 다 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넣는 곳이나 물건을 꺼내는 위치가 각각 다른, 예를 들어서 5개의 자동 판매기를 가지고 자동 판매기 사용 훈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훈련하지 않았던 다른 자동 판매기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자동 판매기를 잘 쓸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다 끝나가는데요. 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풀릴러닝 1회, 2회, 3회에서는 제가 기술형 과제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답형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글자와 여기에 들어간 글자는
글자는 똑같습니다. 예, 단어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클래스에 과제 제출하면 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오늘은 제가 자극 일반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일반화라는 것은 기술 학습한 조건 이외의 조건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부적응, 직장 부적응, 가정생활 부적응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일반화의 종류는 이와 같이 자극, 반응, 유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극 일반화 요인을 보시면 주어진 자극과 물리적으로 더 유사한 자극이 주어질수록 자극 일반화가 잘 일어난다고 했고요. 주어진 자극이 지도상의 특정 자극과 동일한 개념이나 범주에 있을 때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자극 일반화가 잘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폐성 학생들은 가끔씩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다른 엉뚱한 자극에 반응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과잉 자극 반응을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맨 사람은 다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극 일반의 전략인데요. 전략은 자연스러운 상황에 살아, 하루 일과 중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 살아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화 장면과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데 일반화 장면의 물리적 상황과 비슷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지도를 하라고 이야기했고도 지도시 관련 자극을 통합하는데, 이 말은 지도시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극이 두 개인 경우는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17일 오전 9시까지 과제를 이 클래스 과제 제출함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